18-3 숲 음률놀이 지글지글 봄꽃 요리사.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리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저희가 98번 영상 숲 음률놀이를 한 편으로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는데 어느새 세 번째 편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98번은 숲 음률놀이를, 99번은 숲펜으로 하는 자연놀이, 그리고 100회는 특집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는 영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98번째 영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98-3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9편까지 계획해 놓은 대로 갈 거고요. 100회는 3월 15일 날 촬영해서 3월 20일 정도에 아마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0회는 저희가 니스에서 하는 해피 에코앤티어링, 저희 프로그램은 에코앤티어링 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매우 즐거워지는 프로그램이어서 해피 에코앤티어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촬영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해피 에코앤티어링은 광합성하는 생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건 오늘은 숲 음률놀이 세 번째 편, 두 번째 사례로서 두 번째지요. 숲 음률놀이 두 번째 사례인 지글지글 봄꽃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가 2017년에 만 5세 우리 나이 7살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했던 수업, 연구 수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수업의 요약을 쭉 보시고 나서 오늘 저희가 새롭게 편성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숲속 봄꽃 요리사 수업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발! 봄을 맞이하는 친구들과 숲으로 산책을 떠납니다. 오늘은 7살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중심으로 숲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과 나무판 귀로를 탐색해요. 얘들아, 이게 뭘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빛이요. 도끼 같은데? 도마요. 그래? 우리 한번 머리도 빗어보고 도끼질도 해볼까? 선생님, 그런데 이거 프라이팬 같기도 해요. 정말 그러네. 그럼 목자는 뭐 같아? 달걀이요. 우리 달걀 프라이 만들고 놀아볼까? 아이들의 생각이 실제 놀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프라이팬이 된 귀로를 달구고 기름을 두른 뒤 나무 목자 달걀을 넣습니다. 골고루 다 익히기 위해 달걀을 뒤집어 줍니다. 한 번에 뒤집는 아이, 겨우 뒤집는 아이도 있어요. 잘하든 잘 못하든 아이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달걀 프라이를 완성한 아이들은 조금 더 놀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 마법이 시작되는 주문을 외칩니다. 우리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 네! 아이들은 꽃을 따서 달걀이 된 나무 목자 위에 올려요. 아이들에게 꽃은 샐러드가 되고 나무 목자는 달걀이 됩니다. 모래가루로 양념까지 해줍니다. 순식간에 귀로와 나무 목자가 요리도구와 재료로 변했습니다. 커다란 나무판을 가지고 와서 완성된 요리들을 올려요. 나무판 주위로 쭉 귀로를 놓더니 진짜 가스레인지 같다며 깔깔깔 웃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가스레인지를 켜서 만든 요리를 익힙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와 하는 탄성이 쏟아져요. 아이들은 다 같이 멋진 작품이 된 요리를 감상합니다. 나무판 귀로가 프라이팬이 된다는 상상을 시작으로 요리 재료를 준비하며 자연스레 주변의 자연물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며 자연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봄 소리를 연주하려 한 음률놀이에서 다시 소꿉놀이로 확장되며 통합적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
스스로 가장 멋진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2017년에 진행됐던 수업 잘 보셨죠? 그 2017년 수업 영상은 그날 선생님이 그런 수업을 할 거야 라고 예상하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를 닮았다고 이야기하든 그날 선생님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업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그래 봄꽃 요리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몸유의부터 도입놀이 그리고 전개부, 절정부, 정리까지 쭉 이제 프로그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 놀이를 할 텐데요. 도입에선 저희가 만든 음원 중에 요리 랩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몸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놀이 랩 음원은 ET팸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들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 랩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 랩 달래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요리에 넣어 더덕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요리에 넣어 버섯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요리에 넣어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 랩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 랩 요리 랩은 이런 음원인데요. 이 음원에 맞춰서 이제부터 요리 랩을 가지고 몸요리 활동을 할 겁니다. 판기로가 칼이고 놀이목자가 요리 재료예요. 놀이목자를 놓고 판기로로 칼질을 합니다. 구음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썰어 입니다. 냄비에 넣어서 목자를 판기로로 밀어 옆 사람에게 줍니다. 아이들이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라고 입으로 말하며 칼질을 유의로 합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시죠. 교사가 음원 없이 재료를 부르며 놀이해요. 원으로 둘러앉아서 옆 친구에게 목자를 전달하며 놀이하면 음식 재료가 100가지여도 계속 돌아가며 할 수 있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를 랩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를 랩 김치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두부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고구마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호박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놀이터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방구 도마 위에 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썰어 냄비에 넣어. 이제 도입 몸요리를 진행했죠. 칼이 되기도 하고 후라이팬이 되기도 하고 하는 판기로와 놀이목자 도입 몸놀이에서도 활용을 할 텐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게 후라이팬이 되고 이게 계란이 되어서 후라이팬 위에 올리고 지글지글 한 뒤에 뒤집어서 계란을 뒤집는 놀이 할 겁니다. 만 5세 친구들만 해도 몇 번만 연습해도 잘 하는 편이에요. 원래 안 됐던 영역에 있던 것들을 가능해지게 하는 것, 즉 긴장이 높았던 것들을 점점 해소해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적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후라이팬 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도입놀이도 그렇고 도입 몸요리도 그렇고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봄꽃 요리사가 되어서 요리하는 활동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후라이팬 놀이나 도마놀이 다다다다를 하면서 아이들이 요리사로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부 활동을 할 텐데요. 전개부를 구성할 때는 절정부에서 무엇을 해서 수업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정부에서 우리가 이 목자 위에 자연물과 결합해서 요리하는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자연물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서 요리 재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전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자연물을 만나고 그걸 해석해 보기도 하고 생태적인 상상을 가미하기도 해서 그 재료를 요리 재료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전개입니다. 또한 이 전개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정보 제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게 유의하며 갈 수 있도록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놀이도 배치하고 해서 그날 수업을 훨씬 더 다양하고 윤기나게 만들 수 있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3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해 봄이 늦어서 들꽃이나 새로운 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은 오늘 볼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전개부 활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진행하실 때 4월경에 진행하시면 좋거든요. 이 수업을. 그때 어떠한 형태의 자연물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수업하실지 선생님들의 상상으로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자연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들로 할 수 있는 산책 놀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산책 활동을 할 때 자연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선 선생님들이 요소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수업 전달하는 그 내용보다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얼마만큼 재밌게 수업이 유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판기로와 놀이목자를 들고 갑니다. 판기로는 아까처럼 칼이 될 거고 놀이목자는 도마가 될 거예요. 자, 산책하면서 아이들하고 음률놀이 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음원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랩,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랩 이 부분이 있었죠. 산책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목자와 판기로를 갖고 가니까 이걸 두드려서 우리가 걷는 걸음과 박자를 맞춰서 걸어가는 유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동해 보죠.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랩,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랩. 이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미리 탐색해 놓으셔도 되고 이동하면서 찾으셔도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보시고 그 장소에 멈춰서 전개부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별꽃들도 많이 자라고 있고요. 대나무 잎도 있고 주변에 솔방울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솔방울 가지고 하는 활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자연미술 놀이인 목자꽃 만들기입니다. 바닥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원이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에 놀이목자를 놓아줄 거예요. 놀이목자는 계란입니다. 엄청 큰 프라이팬이어서 계란도 많이 올라갔네요. 우리가 찾은 자연물이 솔방울이니까 솔방울을 자기 목자 위에 하나씩 올립니다. 이 자체로도 조형미가 있죠? 이때 자연물을 놀이목자에 얹고 안 떨어뜨리도록 올리는 놀이로 진행합니다. 또 솔방울이니까 열매 조각과 조각 사이 틈에 꽃이나 풀잎을 끼워 넣어도 좋아요. 초록이 들어가니까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네요. 자, 이곳엔 솔방울이 있어서 목자 위에 솔방울을 올리고 안 떨어뜨리는 놀이 했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한다면 판기로를 놓고 그 위에 목자를 놓고 자연물을 놓고 안 떨어뜨리는 놀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솔방울이어서 지금은 여기에 점나도나무를 끼웠는데요. 점나도나물이나 별꽃 같은 게 많아서 끼운 거고 봄이 되면 주변에 많은 꽃들이 들꽃들이 피면 들꽃들 중에 일부를 채집해서 꽂으면 또 좀 더 총천연색의 모습이 되겠죠. 올려서 떨어뜨리지 않고 자 이동하는 놀이를 하죠. 그럼 집중력도 키울 수 있고 한 겁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공간에 자기가 가지고 온 걸 내려놓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민 목자 주변에 초록잎이 사방으로 뻗치도록 꾸미면 햇잎 모양이 돼요. 이렇게 꾸미니 무얼 닮았나요? 마치 해바라기 같은 국화꽃 모양이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꾸며 만든 요리가 가운데 통꽃이 되고 모두 모여 아름다운 국화꽃이 되었어요. 자, 이제 다음 활동은 판기로와 놀이목자 중에 판기로를 가지고 하는 놀이 또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가스레인지 만들기 놀이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다리고요. 여기가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판기로를 원으로 쭉 빙둘러 놓을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판기로를 놓아 동그라미가 되도록 만듭니다. 판기로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도 좋고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도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기준을 잡아 아이들이 투두두 내려놓아도 모양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 바닥에 판기로를 놓아서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 모양이 마치 가스레인지처럼 보이는 거죠. 이 가스레인지 안에 지금 동그란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을 냄비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판기로가 가스레인지가 되었고 그 안에 원이 냄비가 된 거죠. 이제 이 냄비에 자연물 재료를 넣을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두 가지 놀이를 할 건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초급적인 단계부터 해서 아이들 각자가 해석하는 단계까지 이동을 해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 자, 솔방울을 하나씩 주워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방울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발문하겠죠. 이 솔방울이 이 냄비에 들어갈 요리 재료예요. 이걸 무슨 재료라고 할까요? 물어보고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재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 메추리알이에요. 메추리알을 냄비에 넣어줍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온 걸 다 같이 이 냄비에 넣어주는 거죠. 초록초록한 풀도 넣고 낙엽을 가루 내에 넣어도 좋고 흙이나 돌멩이를 넣어도 됩니다. 넣을 때마다 교사는 돌멩이는 어떤 재료일까? 고춧가루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처럼 아이들의 생태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발문을 해주면 좋아요. 자, 솔방울도 재료가 되고 초록색 풀잎도 재료가 되고 낙엽도 재료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낙엽은 무슨 재료인지 초록잎은 무슨 재료인지 솔방울은 무슨 재료인지 이야기하면서 아, 자연물들이 이렇게 음식 재료처럼 상상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전달했죠. 이제 아이들 각자가 해올 건데 두 번째 활동으로 아이들한테 주변에서 자연물 하나씩을 구해서 내가 무슨 음식물 재료라고 생각했는지 생각해보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 솔잎을 보면 어떤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각각의 자연물들을 보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건 소나무 껍질인데 이건 어떤 음식 재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이거는 면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갈색 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스팸, 소세지 같은 육류, 가공 육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자연물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물어본 뒤 각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익힐 차례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가스레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되어서 같이 익혀봅니다. 모두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랩 하고서 음식이 익었다라고 상상하고 이 마지막에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가스레인지 놀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의도한 건 아이들이 자연물을 음식 재료라고 상상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생태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중심 요리가 될 게 계란입니다. 계란. 놀이목잘 계란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자, 판기로는 후라이팬이었죠. 그런데 프라이팬도 있고 계란도 있는데 계란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바로 닭들한테서 얻을 수 있죠. 이 계란을 낳는 닭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닭이 계란을 낳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알이 떼굴떼굴 굴러가요. 아이들이 목자를 놓으며 꼬끼요 하고 소리치면 더 재밌어요.
목자가 쓰러지지 않고 가장 멀리 가도록 해보자고 제안하는 놀이입니다. 마지막 놀이는 칼질 놀이예요. 산책하다 찾은 길쭉한 자연물을 목자 위에 놓고 앞에서 한 구음에 맞춰 칼질 유의를 합니다. 도마 위에 놓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썰고 냄비에 넣어 하면서 말이죠. 자연 탐색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몸과 마음으로 절정 부위 자연 요리를 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절정부 활동입니다. 절정부 활동은 판기로와 계란을 가지고 목자를 가지고 요리 활동을 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2가지 정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2가지는 아이들이 좀 더 요리 활동에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인데요. 먼저 이 계란이 있으면 요 위에 우리가 아까 2017년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자연물 얻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그럴싸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접시가 하나 준비되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요리가 됐을 때 그 요리에 좀 더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부재료들을 얹어줄 수 있는데 자연요리 부재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수업에서 확장하실 수 있어요. 절정부 자연요리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채집한 봄꽃과 자연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각자의 요리를 만들면 됩니다. 나무판과 자연요리 부재료는 아이들이 활동에 더 감정이입하도록 돕고 상상도 넓혀줍니다. 이 활동의 준비는 정계부에서 모두 끝났어요. 절정부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더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도록 돕고 좀 더 요리에 감정이입해 재미있게 활동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다 만들어진 요리를 함께 감상하고 발표하며 활동을 마칩니다. 저희 니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구를 만들 땐 선생님들이 여러 수업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기준에서 교구를 만들거든요. 판기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수업뿐만 아니라 딱정벌레 수업에서도 나비 수업에서도 물고기 수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새롭게 해석만 하시면 음률놀이 하면서 그 수업이 좀 더 윤기나게 만들 수 있는 교구로 저희가 판기로와 놀이목자를 활용하는 거죠. 단지 한 수업에 쓰자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 거냐는 선생님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수업안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음률놀이를 결합한 생태 수업을 기획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해서 그날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도 해주고 아이들이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해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돌아가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일상생활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전달할 중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나 혹은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를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얻어서 사람도 살아간다는 거죠. 즉 자연계에 수없이 많은 생물과 무생물과 내가 생태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음식들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리집에서 최종적으로 요리하고 우리 엄마가 그걸 최종적으로 요리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오지요. 그랬을 때 자연과 내가 맺고 있는 생태적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식하고 넓혀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생태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과 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자연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정리부에서의 목표로 삼습니다. 오늘로 이제 음률놀이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 판기로나 목자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펜이라는 교구가 있습니다. 수펜 교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에서 재밌게 놀이하면서 수업을 할지 소개해드리는 99번째 영상 수펜 숲놀이 영상을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